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찍상투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을 2번 하게 되네요. 하루에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전에 제가 하나 영상 올려드렸어요. NDA 절차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신약이 탄생하는 과정까지의 큰 절차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미 FDA에서 NDA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HLB 임원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리보세라닙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고, 그리고 요거를 빨리 신약 성공시킬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까지 살펴보면서 그럼 내년 6월 이전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오후에 올려드렸는데 오후에 올려드린 거 꼭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죠. 오타가 있었죠. 치명적인 오타. 이러면서 저의 밑바닥을 다 보여줬죠. 원래는 저희 찍상투자의 최대 주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분이시죠.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생기시는 그분이 찍상투자의 최대 주주분이신데 보통은 그분한테 제가 재가를 받아야 돼요. 저는 요거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그분한테 재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의 자유는 없는 거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오타가 올라왔었는데 귀엽게 좀 봐주세요. 잠시 그분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요거 제가 그 전에 정말 여러분들 뜨겁게 성원해 주셔서 구독자 수가 4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방송한 지가 지금 이게 아마 7번째 영상일 거예요. 7번째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호응이 좋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번째 영상인가 3번째 영상 때 요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줄 3개 끄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당시 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야, 너 줄 3개 그어놓고 기술적 분석 다 했다고 하는 거야? 너 기술적 분석 알긴 아니?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그 당시 때 영상 2번째인가 3번째였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제가 구독자가 50명이 안 됐어요. 그 당시 때 이렇게 댓글로 써주신 분이 35번째 구독하고 갑니다. 한 달 안에 1000명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1000명까지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어떻게 잘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고맙고요. 기왕이면 좀 더 계세요. 그 HLB가 2차 파동 날 때쯤 되면은 시장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반 고기반 시장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런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서 너 이 줄 3개 다 긋고 차트 분석한 거야? 라고 했던 분 설마 있었겠습니까? 구독자 수가 50명이 안 됐었는데 그쵸?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은 바로 그분이시죠. 우리 찍상투자의 최대 주주 그분한테 저는 뭐라고 한 거였죠. 저는 방송을 핑계로 그분한테 사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것도 충분히 맞다 이러면서 어쨌든 좀 재밌자고 한 얘기고요. 사실은 제가 너무 기계체예요. 이거 영상 찍는다고 최대 주주분께서 노트북도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전 정말 컴맹이거든요. 저는 하물며 이렇게 오락 게임 이런 걸 안 해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제믹스 그 갤럭시인가 보글보글인가 그 이후로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영상 잘 찍으라고 게임용 컴퓨터를 사왔어요. 노트북을 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윙윙 소리가 한 번씩 나죠. 방송할 때. 그래서 좀 소리 듣기 약간 거북하시죠. 저는 방송할 때 더 겁나요. 이게 게임용 노트북이다 보니까 키보드가 막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약간 컴맹이고 그래서 업로드 시간이 늦어서 상당히 좀 죄송하다고 좀 양해를 드리는 거예요.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어떻게 빨리 기술을 좀 배워서 이렇게 컴맹 빨리 벗어나서 앞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볼 수 있게 제가 노력할게요.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만 보시면 매일 상한가를 하나 이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전제 조건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읊어주셔야죠. 그쵸? 첫 번째, 시장이 좋을 때 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나쁠 때 하시면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나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락하는 것들은 이렇게 1차 하락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고 2차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안 좋으면은 싸게 사셔서 더 싸게 파십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지 말고 시장이 좋을 때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주도주만 하자. 주도주가 시장이 없으면 시장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주도주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얘가 탄생을 해야지만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HLB죠. 어쨌든 HLB 시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뭐 내년 내내 시장에도 좋을 가능성이 많아요. HLB가 먼저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주가 돼준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주도주만 하자였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였죠? 맞습니다. 그렇죠. 상승 탄력 극대화에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시장이 보통은 주식을 보시면 이렇게 밋밋하게 흘러가요. 모든 종목이 좀 이렇게 밋밋하게 흘러가다가 한번 빵 칠 때가 있거든요. 한번 빵 칠 때 이때 이제 시장이 주도주가 되는 거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건데 그때가 바로 2차 파동 초입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걸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한가를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HLB 오늘 모습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HLB가 급하게 이렇게 1차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시 쉬면서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잠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기간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윗동네에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 거의 없이 1차 상승 이후에 한번 오버슈팅, 교두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교두보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1, 2, 3일 좀 쉬어주고 있는데 보시면 자리를 정말 예술로 만들어놨네요. 어떻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딱 맞춰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제, 오늘, 그리고 오늘은 거래까지 주면서 내일도 사실은 오늘 가져도 이상한 자리는 아닌데요. 내일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이라도 이렇게 똑같이 샛별이가 있잖아요. 내일도 똑같이 샛별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딱 일렬로 맞춰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딱 일렬로 맞추면서 거래는 오늘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은 금요일까지 기다릴 수 있고 대신 월요일에는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추세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급하게 상승해서 급하게 올리는 이 중간에 있는데요. 요걸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급하게 와서 요 정도 구간에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구간에 있어서 잠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잠시 상승하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단 이게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금요일 제가 보기엔 뭐 내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에요. 그러나 금요일도 이렇게 하루 정도 쉴 수 있고 대신 월요일에는 이제 방향성을 보여줘야 돼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월요일도 정말 중요한 맥점의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좀 보시면 단기 수급 조정이 1차 상승 이후에, 물론 이걸 1차 상승을요 그냥 큰 파동에서 1차 상승이라, 그러니까 작은 파동에서 1차 상승으로 볼게요. 작은 파동에서 이걸 1차로 보고 그다음 이거를 2차로 보신다면 여기에서 잠시만 수급이 조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잠시 동안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오래 지속이 된다면 상승 탄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곧장 상승이 돼야 돼요. 잠시만 쉬고 곧장 이어져야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월요일 이후까지도 쉰다면 글쎄 약간 조정의 기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혹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은 싸게 사서 더 싸게 판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자, 2당 시대 차트를 보시면 어떤 거였냐면은 보통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보여줬거든요. 요 당시 때 저점 한번 있었고, 요 당시 때도 저점이 있었고, 요 당시 때도 저점이 있었고, 요 당시 때도 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8만원대 콜이구나라고 해서 8만원대 무조건 샀어요. 8만원대 사고, 사고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싸게 잘 사셨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었죠. 계속해서 8만원은 콜, 8만원은 지켜줬었죠. 그러다가 비실비실 하더니 펑, 이게 30%, 한 70% 손실이신 거예요. 이거 누적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어떠냐면은 쫙 팔고 나가요. 야, 맨 처음에는 그래, 나 기다릴 수 있어 이러다가 내 계좌에 마이너스 70%가 찍히면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손실 보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십니다. 제가 비율을 HLB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그러세요. 쌀 때 잘 사세요. 1차락 이후에
추가 하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언제 파시냐면은 이렇게 살짝 올라오시면 요때 파시죠. 근데 이게 정말 또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죠. 자, 어저께부터 제가 원래는 기술적 분석 요거 3줄이면 끝난다 라고 했는데, 어제부터 제가 조금 더 약간의 고급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원래는 요거에서 어저께는 요런 걸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하락 이후에 1차 하락 이후에 기간 조정,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나옵니다. 2차 하락이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죠.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나온다. 이건 매일 보셨던 거고, 자, 이거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갖다 이제 역헤드앤 숄더라고 하는데, 쌍바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역헤드앤 숄더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 사실 HLB도 이게 맞아요. 크게 보시면 1차 하락 이후에 이 당시 때 기간 조정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2차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1차 하락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2차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그리고 재차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파시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서, 싸게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게 사서 뭐 요 정도 올라오면 다 파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경우예요. 근데 또 사실 그렇잖아요. HLB 주주님들께서는 약에 대한 효능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신 분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모습을 봤는데, 왜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1차 상승 이거라며, 1차 상승 이거다며, 지금 2차 상승이라며. 예,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큰 파동으로 보시면 저번에 셀트리온 보여드렸잖아요. 셀트리온도 요거 다음에 이런 파동이 나왔잖아요. 지금에서 보면 이게 1차 파동이고, 요게 2차 파동이고, 또 파동이 연결되려고 하는 건데, 아주 큰 흐름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셀트리온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뭐 1차 하락 됐어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고,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이렇게 상승, 기간 조정, 그 다음에 이런 파동을 나와줬는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 번 차트를 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로 안 보여요. 한번 더 줄여볼게요. 보이지도 않죠. 요 부분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요거는 패스를 하고 요거를 1차 파동이라고 한 거거든요. HLB도 마찬가지로 편의상 나중에 가면 이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차 파동이라고 합니다. 요 당시 때가 하나도 안 중요하냐? 아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우리 꽃을 키우면 꽃이 자랄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화분 같은 흙이 필요하잖아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화분의 흙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파동이 나오기 위한 기본적인 잣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왜 마중물이라고 하나요? 펌프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고 그러면 물이 조금 있어야지, 물 조금 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럼 마중물 역할을 한 게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구간이 그래서 이 탄력을 만들어준 기본적인 구간,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맞아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다른 종목도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오늘은 좀 떨어졌던데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신라젠도 보시면 똑같죠. HLB랑 혹은 예전에 셀트리온 모습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차 하락 이후에 이렇게 2차 하락이 여기 이 당시 때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1차 상승이 나왔고, 요런 이제 토대를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네가 땅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하시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땅을 좀 만들어 주는 구간이 여기 신라젠이었는데 약간 이쁜 땅이 안 만들어졌고요. 헬릭 스미스는 약간 더 안 좋고요. 대신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런 애들은
보시면 전 종목이 다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첫 번째 드린 말씀 시장 좋을 때 하자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1차 하락 다음에 얘도 기간 조정 다음에 이렇게 2차 하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승하려고 하는 중간에 얘는 어느 정도 지금 밑바닥 공사를 좀 했네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해서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얘도 어저께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원래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게 표적 항암제, 예, 리보세라님이 맞아요. 그런데 항암제 역사를 보시면 1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2세대 항암제가 지금 표적 항암제로 우리 HLB가 맞고 3세대 항암제가 NK세포, T세포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종목들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녹십자 랩셀도 뭐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얘가 한 14만원, 16만원? 14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얘도 한번 뻥뻥 치면 무서워요. 재작년인가요? 이때 한번 뻥 치고 올라갔고 이때도 한번 뻥 치고 올라갔는데 얘도 연말이고 농랩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차 하락, 2차 하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이런 예, 기본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이런 그 기본을 좀 형성한 구간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백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달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얘도 한번 NK세포 관련해가지고 그죠, 아마 올 연말쯤에 임상, 이상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T세포가 뭔지, AK세포가 뭔지, 면역 항암제가 뭔지 요거는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HLB 보시면서 제가 좀 많이 빠뜨렸던 부분이 뭐냐면 요 구간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바닥 다지는 이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이 나온 거였거든요. 이 파동에 관해서 제가 매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차 상승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상승 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예 이것도 빼먹었죠. 이것도 빼먹고 지금 1차 상승 중간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파동 이어지는 거는 이거고 나중에는 요게 아예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패스를 했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오후 방송에서는 HLB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조심스럽게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오늘이랑 똑같은 모습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샛별 자리 똑같이 그리고 거래도 오늘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면 금요일까지는 보실 수 있는데 대신 늦어도 월요일에는 무조건 시세 분출이 나와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하실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큰 파동 나오기 전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는지 밑바닥 공사를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화분 같은 이런 바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해드리고요. 금요일은 쉬고 토요일날 제가 또 영상을 업로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당장 시세 분출 나올 수도 있어요. HLB 어쨌든 지켜보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